누군가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다고 해도 막상 고소장 작성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서류 제출은 어디다 할지, 나 혼자 사건 진행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여러 분쟁을 겪어본 경험이 있거나 주변의 법률 분야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대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지에 관해 잘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고소장 작성과 제출은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 혼자 진행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절차 진행 도중에 발생 가능한 변수에 세밀한 대처가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라고 해도 당사자에게 이것저것 상세히 안내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중간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고소인이라고 해서 배려를 해주었다가는 상대방 측으로부터 오해를 사 민원 제기를 당할 우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히 보이는 사건이라면 고소장을 자세히 쓰지 않고 112에 신고만 접수한다거나 간략히 고소장만 적어내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분쟁에서 비롯된 돈 문제 사건이거나 증거 싸움에 의해 유무죄 결론이 나올 사건으로서 경찰 입장에서도 피고소인 수사를 해보아야 혐의 인정 유무 판단이 나올 사안이라면 고소인이 아무리 고소장을 공들여 작성하여 접수시킨다고 해도 사건 처리는 예상만큼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다고 해도 바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며 조사날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증거자료들은 어떻게 제출할지, 고소장 외에 고소보충서나 의견서 등을 추가로 내야 할지, 경찰서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할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막막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고소대리 위임을 변호사에게 하여 사건 전반에 관해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에 있어 고소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고소 진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구두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를 구조화해서 서면 형태의 고소장으로 제출하는 것이 사건 처리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수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고소장의 서술 방식과 증거 제시 방법이 수사의 효율성 및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상황일수록 고소장에 제시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수사관들의 사건 이해도를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고소장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일기처럼 적는 문서가 아닌 수사기관이 법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분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별 담당 부서로 사건이 배당되고 피해자 진술조사 및 참고인 조사, 피고소인 소환 조사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대리를 진행한다면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통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증거에 맞게 작성 후 제출하게 되고 고소인 조사에도 함께 동석하여 실질적 심리적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은 형사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점이자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첫 단추이기에 초기 완성도가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변호사 고소대리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소대리의 필요성이 특히 높은 상황들을 분석해보면 첫째로 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러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상대방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립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령 상표법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함께 다뤄지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경우라면 각각의 구성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실관계와 접목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집단 피해 사건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피해 규모의 산정, 각 피해자들 피해 사실의 정리, 관련 증거 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제시가 요구되기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사기나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개별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전체 범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사건의 흐름과 구조를 한눈에 정리해주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얻게 되는 효과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접수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인마다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우편물 송달 주소도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해 둘 수 있기에 차후 수사기관이나 법원 발신 서류들을 집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 진행 사실 자체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런 조치가 꼭 필요하지
추가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소대리 위임을 한다면 변호사가 조사날 본인과 동행도 가능합니다. 진술 시에 적절히 조언받으실 수 있고 조사 당일 변수의 대응도 가능하며 그날 부족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거나 향후 추가로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가 이후 대처도 전부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로펌에서 수사관과 정기적으로 교신하면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해드릴 수도 있고 고소 보충서나 증거 제출서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필요에 따라 제출해 피고소인 처벌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합의를 부탁해 온다거나 사건 진행에 있어 교신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변호사가 본인 대신 모두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연락조차 하기 싫거나 대면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소대리를 맡긴다면 고소장 접수와 재반 절차 모두를 변호사에게 일임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이 홀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지라도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가 요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운우는 다양한 사건에서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인 입장에서도 최적화된 법률 대책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사건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로펌 운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